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잠든 당신 뇌를 깨워라. 그러니까 뇌신경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간단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닥터3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그 뇌리셋 케톤식인데 여기서 제가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카페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제 전문은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늘 강의 내용이 됐는데요. 제가 2020년에 출판한 책이 이 잠든 당신 뇌를 깨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치매 환자, 파킨슨병 환자 이런 환자분들을 제가 치료하는 경험담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뇌리셋 케톤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리셋 케톤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한 내용을 오늘 같이 소개를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초기에 제가 전문의를 처음에 취득을 하고 초창기에는 치매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그 도시 사람들 많은 걸 좀 싫어해서 원래 항상 그 시골에서만 제가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골 분들은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20년 전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매 환자분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신규 진단만 해도 일주일에 10건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루에 신규 진단이 3건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말 좀 희한한 일이긴 한데요. 지금이 겨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사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신경외과 선생님 외에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이게 뇌가 물기를 빼면 60, 70%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60, 70%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지방간 들어보셨죠? 지방간. 지방간에 간의 지방 함량이 몇 % 이상일 때를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5% 이상의 지방 함유량이 있을 때 지방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뇌는 완전히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방 덩어리입니다. 압도적인 함량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오메가3고 내 그 건조 중량의 25%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약 20에서 25%는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좀 생소하시죠?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급증하게 됐냐면 1977년에 미국 FDA에서 그 식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정말 해롭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저지방 전성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콜레스테롤 하면은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방 많이 먹으면 혈관 막힌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지방 전성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을 줄이게 되면 그럼 결국 당뇨 유병률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예. 정말 급증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당뇨가 별로 없었어요. 당뇨가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런 이제 1980년대에 저지방 식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WHO 세계보건기구 시기 지침도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 섭취 비율을 총 칼로리의 10% 이하로 맞추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10% 이하라면은 이런 겁니다. 고기는 딱 이 정도만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상 채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는 그나마 낫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라고 하는 미국 심장학회는 포화지방을 5, 6%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 5, 6%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왜냐면은 그 대규모 연구에서 우리가 비건들 있잖아요. 동물성 식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비건들의 평균 포화지방 섭취량이 5%였습니다. 그럼 비건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미국 심장학회는 사실상 비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6%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권장하는 식단이 대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시 다이어트? 유명한 건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혈압을 낮추는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시 다이어트가. 그래서 그 나트륨 섭취량 2300ml 이하,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량은 55%나 됩니다. 포화지방은 6%. 뭐 이거 먹지 말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식품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시 다이어트는 저지방, 고탄수, 저염식, 뭐 사실상 완전한 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 뭐 이렇게 그림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 동물성 식품이 전혀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6% 미만인데 없습니다. 다 채식입니다. 뭐 여기서 뭐 동물성 식품이 추가된다고 하면 닭가슴살 정도 될 겁니다. 뭐 그것도 뭐 많이 먹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대시 다이어트는 실제로 NIH, 미국 국립보건원, 그다음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식단입니다. 대시 다이어트가. 그래서 많은 의료 의사들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대시 다이어트를 권장하고 있죠. 예. 뭐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미국 국립보건원도 그렇고 미국 심장학회 상당히 저명한 학술 기관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대시 다이어트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뭐 의사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대시 다이어트의 목적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이 대시 다이어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단체들이 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채식 인구도 추이도 2008년에는 1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2022년 지금 불과 14년 만에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250만 명입니다. 채식하시는 분이. 지금 채식주의자가 4%고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은 12%나 됩니다. 정말 급증하고 있고. 이건 좀 극단적인 식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단을 사람들이 점점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뇨 유병률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는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저지방 식단이 이제 시대가 오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2형 당뇨 유병률이 14%입니다. 14%. 그 어떤 질환의 유병률이 5%를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흔한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4%예요. 14%. 엄청난 100명 중에 14명이죠. 뭐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뭐 20대 미만, 30대 미만을 제외하면 이 퍼센트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죠. 당뇨는 14%인데 전당뇨, 당뇨 직전 단계, 당뇨 전 단계는 38%입니다. 현재.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당뇨 당뇨 환자가 지금 정상이라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오히려 정상 혈당을 가지신 분들이 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황당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치매 위험 인자, 이 정상 혈당에서도 우리가 여기 90에서 120, 평균 혈당이 90에서 120 사이에 하면은 우리가 당뇨가 아닌 정상 혈당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혈당 안에서도 평균 혈당 100이었을 때 우리 치매 위험도를 1이라고 봤을 때 120이 되면 18%가 증가합니다. 치매 위험도가. 정상 혈당 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95로 떨어지면 치매 위험도가 14%나 떨어집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 혈당 정상 범위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난다면 당뇨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전 당뇨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치매 위험도가 올라가겠죠. 이 그래프 저는 제일 중요한 그래프라고 보는데 이게 이 당화 혈색소 수치에 따른 연간 뇌세포 소실 정도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화 혈색소가 우리 6.5 이상을 우리가 당뇨라고 합니다. 근데 5.7부터는 전 당뇨라고 하거든요. 근데 5.3에서 5.5 사이면은 정상 혈당입니다. 전 당뇨도 아니에요. 그래도 4.4에서 5.2 정도의 낮은 혈당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연간 뇌세포 소실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 혈색소는 가급적 5.0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이면 5.0 이하 잘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한 5.4에서 5.7 정도 나와요. 당뇨 환자분은 다 6.5가 넘지만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5.0 이하로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평균 혈당이 90 이하로 조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낮은 거죠, 이게. 지금 저지방 전성 시대가 되니까 좋은 지방은 놔두고 밥, 빵, 면 이런 것들은 지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들이 지방 먹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 탄수 덩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평균 혈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요동을 칠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치매 위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연간 뇌세포 소실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점점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밥하고 빵하고 면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완전히 멀리해야 되는 식단입니다. 밥, 빵, 면을 좋아하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뇌가 쫙 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평균 혈당이 올라가면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뇌가 점점 쪼그라들면 결국에는 오는 거는 치매, 인지장애 이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 리셋 케톤식인 그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일 중요한 치료법의 제일 핵심은 일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케톤을 형성하는 식단이라고 해서 케톤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지만 우리 뇌 건강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뇌 리셋 케톤식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2024년 3월 달에 나온 기사. 올해 3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탄고지 케토 식단을 먹였더니 기억력 감퇴가 지연됐다. 케토 식단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잘못됐는데 케토 식단이 아니고 기자분들 계시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케톤식이라든지 케톤 생성 식단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톤식을 했더니 기억력 감퇴가 지연됐다. 7개월 동안 케톤식을 시켰더니 생쥐한테 시냅스 가소성이 증가했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신경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연결 고리가 끊어진 이 시냅스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기능이 이렇게 전선이 끊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시냅스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케톤식을 했을 때. 그럼 우리 전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혈당이 높아지고 밥, 빵, 면 같은 것들을 열심히 먹으면 이런 시냅스의 기능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전선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걸 아까는 그 지연구였기 때문에 지연구는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그래서 휴먼 연구, 우리 인간 연구를 보겠습니다. 인간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분들한테 실제 연구를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58% 먹고 탄수화물을 6%밖에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톤식보다는 지방 섭취가 작은 거예요. 일반적인 케톤식은 한 75% 먹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케톤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 탄수화물 섭취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케톤식이라고 하지 않고, 케톤식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 이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용어는 당질 제한식입니다. 당질을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식단. 이런 것들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이 평균 혈당을 보면은 여기 파란 선이 일반 식사를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평균 혈당이. 이 빨간 선은 우리가 케톤식,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평균 혈당 차이가 30 정도 됩니다.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죠. 아까 불과 10, 20 차이로 치매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감소했는데 30 차이가 나요. 30 차이가. 그 저탄수화물 식단을 케톤식이라고 하죠. 케톤체를 형성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하면은 케톤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을 때는 혈중 케톤 수치가 평균 1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불과 12주 만에 인지 점수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케톤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압도적이죠. 삶의 질 역시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딴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탄수화물을 줄였을 뿐입니다. 지방을 조금 더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이건 인간 연구예요. 인간 연구.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연구가 2024년 연구거든요. 지 연구가 아니고 사람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바이폴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양극성 장애, 우리 그 일반인들 조울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이폴라랑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거, 조현병으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스키조프레니아.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케톤식을 연구한 겁니다. 케톤식을 시켜봤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79%의 환자에서 임상적인 호전을 보였습니다. 79%. 약 쓴 게 아니잖아요. 약 안 썼습니다. 식단만 했습니다. 식단만. 그런데 대사증후군 아시죠?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은 100% 돌렸습니다. 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없어졌습니다. 100%. 그리고 평균 체중은 10% 감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먹는 약으로는 이 정도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라는 얘기죠. 이 정도 결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케톤식, 저탄수화물, 당질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질환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뇌를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인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플라즈마 로겔입니다. 근데 그 인지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단순지질. 우리가 콜레스테롤 같은 거, 지방산 같은 이런 것들은 단순지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인지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지질 하니까 사실 인지질이 뭐야? 인지질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세포의 막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포막은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예.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질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 로겔입니다. 세포막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인지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 머리하고 다리 2개 있는 거. 얘가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의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세포막입니다. 이 인지질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즈마 로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즈마 로겔은 인지질 중에 하나 중요한 구성물인 플라즈마 로겔은 특히 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망막은 우리 이것도 눈이지만 뇌신경이거든요. 이거 신경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심장, 골격근 이런 데 플라즈마 인지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신경세포를 보면 이게 신경세포의 돌기들로 나와 있고 이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막, 이 세포막, 이 신경세포 돌기들을 싸고 있는 막, 이 모든 것이 인지질. 이게 상당한 부분이 플라즈마 로겔이라는 뜻입니다.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로겔이 이제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시냅스 부분입니다. 시냅스. 아까 시냅스 기능이
상실된 거, 많이 떨어진 것이 우리가 신경퇴행성 질환, 특히 대표적으로 치매입니다. 이 전선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시냅스 부분에는 엄청난 화학 작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그 인지질의 용량이 엄청나게 높게 발현됩니다. 상당한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인지질입니다. 시냅스 기능. 시냅스 기능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치매를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냅스를 확대해 보면은 엄청나게 인지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지질 사이사이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시냅스 부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 버리면 시냅스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는 70%가 지방이고 뇌 건조 중량의 25%는 콜레스테롤, 20%는 인지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인지질,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지방 중에는 이제 오메가3도 있을 것이고 콜레스테롤도 있을 것이고 인지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한 조직이 신경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당연하게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실은 한 1000만 년 전에는 뇌 크기가 되게 작았습니다. 근데 점점 뇌 크기가 증가하면서 250만 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뇌의 용량이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왜? 육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팍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신석기 농업혁명입니다. 1만 년 전. 올라가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올라갔지만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신석기 농업혁명이 딱 발생하면서 지방 섭취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뇌의 크기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인간은 사냥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 구석기 시대 분들은 사냥을 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해결했었죠. 이 사냥을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뇌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뇌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육식을 하면서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이 4만 년 전이면 농경사회 이전이죠. 1만 년 전에 신석기 농업혁명이 발생했으니까 4만 년 전에 뇌의 크기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농경사회 이후에 현대인들의 뇌는 비교가 안 되죠. 10%나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갑자기 줄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죠. 옆에서 보니 잘 모르는데 앞에서 보니까 완전 다르죠. 4만 년 전에 인류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뇌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은 이 체급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육류에는 지방도 많고 단백질도 많지만 비타민 B군, 신경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K, 각종 미네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는 음식은 육류밖에 없습니다. 동물성 식품이 치매 위험을 줄인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치매 환자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이나 생선,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을 평소에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99.9%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제가 100% 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해서 99.9%로 하겠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는 100%가 맞습니다. 네. 이 동물성 식품에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채식은 치매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치매가 오신 분들은 다 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채식주의자들은 상당히 드물고요. 그 나이가 들면서 동물성 식품을 잘 소화를 못 시켜서 그 채식주의자처럼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된 분들이 치매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 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 중에 엄청나게 비타민 B12이 유명하죠.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카노신이라는 거 있습니다. 카노신. 우리 뇌기능 향상에 고기하고 달걀이 필요한 이유는 카노신은 동물 조직밖에 없습니다. 식물성에서는 없습니다. 동물 조직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뇌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이런 것들 없으면은 답이 없죠. 채식을 하시는 분은 답이 없어요. 이 파킨슨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분들은 내장애가 있는 분들은 카노신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먹었다는 거죠.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은 카노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로부터 뇌와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카노신 같은 거를 보충할 필요는 없죠. 고기 먹으면 되죠. 계란, 생선, 고기 먹으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식할 때 결핍되는 타우린이 있습니다. 타우린도 결핍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타우린이 어디 많습니까? 문어, 게, 참치, 굴, 조개, 오징어, 쭈꾸미, 쇠고기, 쇠고기간, 닭, 양고기, 다 뭡니까? 동물성 식품이죠. 딱 하나만 동물성 식품 아닌 게 있죠. 레드불스, 바카스. 타우린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카스, 레드불스를 먹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죠. 네. 실제 타우린은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속 신경 보호 효과가 우리가 영상 검사로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에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당뇨, 고혈압, 암, 다 대사증후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신경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데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조물주가 계신다면 상당히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유예요, 모유. 이 모유를 보시면 이 플라즈마 로겐, 그러니까 인지질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플라즈마 로겐 함량이 우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모유에. 플라즈마 로겐. 그 아이들이, 우리가 우유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모유 먹는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어요. 플라즈마 로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유를 먹여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모유를 먹여야 돼요. 플라즈마 로겐은 많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모유랑 우유를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플라즈마 로겐의 양이. 압도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또 플라즈마 로겐이 많은 게 뭐였습니까? 계란, 노른자.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또 어디에 많겠습니까? 해산물. 여기 보면 조개도 있고, 새우, 오징어, 문어, 연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것이 이제 그 플라즈마 로겐 함량이 홍합이나 조개, 이런 것들에서 함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게 가리비 추출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마 이런 조개류의 플라즈마 로겐이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을 한 것이 가리비류의 플라즈마 로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가리비에 많습니다. 조개류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육류에서는 소, 돼지, 사슴, 닭, 양, 토끼 다 동물성 식품이죠. 특히 이제 소하고 사슴하고 양에서는 함량이 높았습니다. 플라즈마 로겐 함량이. 이런 것들을 많이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 같은 것들은 플라즈마 로겐 함량이 높으니까 상당히 권장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분들한테 반추동물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그 소에서 생산되는 버터나 치즈 같은 것들을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의 그 내장 기관을 조사를 했는데 근육하고 신장, 간, 흉선 이런 것들은 약간 그 플라즈마 로겐이 함량이 적은 반면에 심장과 뇌에는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 로겐이 있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심장과 뇌에 집중적으로 플라즈마 로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육하고 이런 데도 많이 필요하죠. 심장하고 뇌, 우리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사람이? 암, 심장질환, 뇌질환으로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장하고 뇌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플라즈마 로겐,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란하고 생선, 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를 한다고 해서 이게 흡수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건강하실 때 충분히 미리미리 섭취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먹어도 전부 다 흡수가 되질 않아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지질 보충제 같은 것들도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인지질이 많은 것, 플라즈마 로겐이 충분한 음식을 미리 먹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라즈마 로겐 같은 것들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사망한 환자에 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혈청에서 검사를 했더니 플라즈마 로겐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떨어지죠. 이런 거 안 먹으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치매 안 생겨요. 정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뭐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 강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자세한 다른 내용들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제 카페, 내리셋 개톤식을 방문해 주셔서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유도 하시고 또 저도 이제 많은 의학 정보를 관련 정보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